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형대수학 기초 2편으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볼 건데, 사실 이번 영상이 저번 영상 1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세 가지 내용을 한 번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뒤에 두 내용은 좀 더 많이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벡터 공간과 부분 공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을 다음 영상에서 또 하는 걸로, 다음 선형대 수학 기초 3편의 영상을 찍게 됐을 때 그때 이걸 마저 하고, 이번 영상은 이거를 좀 많이 다뤄보는 걸로 할게요. 우선 이 오른쪽 위에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배너의 영상에서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그게 뭐였냐면, 이 2차원 평면을,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자면 이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불렀던 이 좌표 평면인데, 그 평면상에서 어떤 벡터가 이렇게 x축에 평행한 벡터라고 예를 들면 이런 벡터가 있고, y축에 평행한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 두 벡터를 x헤드, y헤드 이런 식으로 부른다면은 이 벡터는 좀 중요해서, 그러니까 저번 영상의 내용에 따르면 기저라서 2차원 평면을 스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임의의 벡터든 간에 선형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x헤드과 y헤드를 저번 영상에 설명드린 개념인 선형결합해준다면은 이 v 벡터가 만들어졌죠. 이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가리키는 이 좌표 평면상 임의의 벡터 중에 하나인 벡터를 또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이 임의의 벡터도 사실은 우리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시피 x햇과 y햇이라는 두 가지 기저로 선형결합을 해주면 어떤 벡터든 간에 이 좌표 평면 위에서의 벡터를 다 표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뭐냐고 했을 때 2차원 평면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선형대 수학적으로 이 두 벡터가 선형 독립이고 2차원 평면을 정말 생성하기 때문에 기저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두 기저는 이 2차원 평면을 스팬, 생성하는 게 맞았죠. 좀 더 엄밀하게 떻게 하면은 좀 체계적으로 이 선형대 수학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벡터 공간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걸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아까 띄워드린 배너 영상에서도 선형 독립과 선형 종속의 정의를 설명드렸을 때 뭔가 말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결국엔 어땠어요? 결국에는 의미하는 거는 간단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길지만 결국 V라는 어떤 집합이 있고, 그 집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머니 같은 거였죠. 뭐 구슬이 여러 개 있고, 그 구슬을 원소라고 표현한다면 그 원소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집합, 그러니까 주머니라는 게 집합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었고, 어떤 V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에는 덧셈과 스칼라베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덧셈이라는 건 우리 알다시피 1이라는 숫자, 자연수와 2라는 자연수가 있으면 그거를 덧셈이라는 연산으로 더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그 말 그대로 덧셈. 스칼라베라는 거는 뭐 유클리드 공간에서 2차원 평면과 3차원 공간에서도 뭐 벡터를 스칼라베 해주면 크기가 더 늘어난다든지, 그래서 두 배의 크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스칼라가 2라든지, 그런 그 스칼라베라는 연산이 정의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V라는 집합은 덧셈과 스칼라베가 정의된 공집합이 아닌 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들이 없지 않고 이게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집합 V에 원소가 있죠. 뭐 2차원 평면 같으면 여러 개의 벡터를 정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V란 집합이 아직 공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합의 임의의 원소를 U, V, W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또한 임의의 스칼라를 C와 D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V란 집합이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라면, 그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냐면, 이제 제가 10가지 공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런 공리가 있어요. U, 임의의 원소 중에 하나인 U와 다른 원소 V, 뭐 이런 U와 V라는 임의의 원소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덧셈이란 연산으로 연결해서 덧셈을 해주면 그게 다시 집합 V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는 덧셈의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닫혀 있다는 표현은 집합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예를 들면 자연수 같은 게 있죠. 자연수는
1하고 2를 더해서 3이라는 자연수로 다시 나오는 것처럼 이 덧셈이란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건 덧셈을 해도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이라면 자연수 두 개를 더해서도 다시 자연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한 말 아니냐. 정수를 더해도 다시 정수가 나오는 것처럼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건 좀 당연하게 보이는데 이게 왜 첫 번째 공리로서 중요하냐. 가령 이제 무리수 같은 거는 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한다? 그럼 0이 나오니까 무리수 두 개를 더했을 때 무리수가 아닌 게 나왔잖아요. 무리수는 일단 1번 공리를 만족하지 않으니 벡터 공간이 아닌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조건이 걸려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u와 v의 덧셈은 v와 u의 덧셈으로서 이 덧셈의 순서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v의 임의 원소에 대한 덧셈이 가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고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는 이런 게 만족이 되는 것이 그래야 벡터 공간의 두 번째 공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공리를 만족시켜야만 또 첫 번째를 비롯해서 나머지 8가지 공리를 만족시켜야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덧셈을 교환 법칙이 아니라 이제 결합 법칙이라고 해서 두 개를 먼저 더하고 남은 걸 더하거나 뒤에 걸 먼저 더해준 다음에 앞에 걸 또 이렇게 덧셈을 연결되거나 결과는 같아야 된다라는 게 덧셈의 결합 법칙이고 네 번째 공리는 뭐냐면 V의 원소 중에 그러니까 V라는 건 주머니로 바라볼 수도 있었던 건데 그 원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0벡터라는 게 존재를 해서 이 0벡터의 역할이 뭐냐면 덧셈을 했을 때 U라는 원소에 0벡터를 더해주면 다시 U가 나오게끔 하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르는 그 원소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U라는 원소에 대해서 이제 항등원이 오려 그러니까 0벡터가 나오게끔 하는 역원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 빠르게 넘어가 보면 이제 스칼라배를 해줘도 원소 U에 대해서 해줘도 다시 속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는 2차원 평면에서도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를 몇 배로 스칼라 해줘봤자 다시 2차원 평면 속에 속하는 것처럼 그 V란 집합은 스칼라배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에는 이 6번 조건 공리와 첫 번째, 두 번째 공리를 다 살펴보면 이 원소 중에 선형결합을 해도 다시 그 집합에 속해야 된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죠. 나머지 7번 공리와 8번 공리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분배 법칙이에요. 스칼라를 덧셈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랑 스칼라를 더해줘서 스칼라배를 U 원소에 대해서 해주는 거랑 각각을 스칼라배 해줘서 덧셈으로 연결짓는 거랑 같다는 분배 법칙.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스칼라배 해준 벡터를 다시 스칼라배 해준 거랑 두 개의 스칼라에 대해서 동시에 스칼라배 해준 걸 갖고 1이라는 스칼라가 존재해서 그 스케일을 변화해주지 않는 그런 스칼라가 이 벡터에 대해서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길게 했지만 저희가 이걸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이 10가지 공리만 만족시킨다면 결국에는 그걸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선형대수학적인 여러 가지 해석을 앞으로 마주칠 문제들에 대해서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의 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n차원 유클리드 공간처럼 2차원 평면 3차원 공간 이런 거도 당연히 벡터 공간이라 부르는 거죠. 여기서 n은 물론 자연수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R의 n, R2, R3 이런 게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벡터 공간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전자기학, 역학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뤘던 벡터뿐만 아니라 실함수의 집합도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원래 이 10가지 공리를 만족시키면 그게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곧 벡터 공간의 정의인 건데 그 원소 집합의 원소를 벡터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가 벡터라고 생각해서 그게 익숙할 뿐이지 이 실함수 예를 들면은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것도 함수가 함수 값으로서 실수를 가지는 그런 함수를 실함수라고 하는데 그 실함수의 집합도 벡터 공간인 걸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겠지만 10가지 공리를 다 만족시켜요. 그런 벡터 공간적인 성질을 생각한다면 실함수 집합에 포함되는 실함수는 각각의 벡터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그럼 공리를 많이 알아서 많이 이해해서
그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를 말씀드리려면 적어도 이 부분 공간까지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 공간 V라는 게 있었고 그 벡터 공간 V가 이미 벡터 공간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합 V가 있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10가지 공리를 만족시켜서 그게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부분 집합이 또 있겠죠.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여러분 집합을 다 아시다시피 원소를 일부만 뽑아서 그걸 따로 뽑아가지고 다시 패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원소를 일부만 뽑아서 다시 주머니로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부분 집합이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집합 V에서 정의된 덧셈과 스칼라베란 연산이 있었는데 그 연산에 관해서 W 자체가 이미 벡터 공간에 이런 10가지 공리를 만족시킨다고 한다면 벡터 공간의 정의를 만족한다면 그 W를 V의 부분 집합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분 공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부분 집합 W가 부분 공간을 보이려면은 그럼 10가지를 다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게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설명드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뭐냐면 이 W가 V의 부분 공간을 필요 충분 조건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것과 같아요. 정확하게. 그거는 증명이 쉽게 가능하고 그걸 제가 증명까지 하면은 영상이 너무 길고 루즈해지겠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의 방향을 바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W가 부분 공간이다 하면은 이미 그 자체로 벡터 공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10가지 공리를 만족시킨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거고 그럼 6번이 이거죠. 1번 공리가 이거랑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만족한다라는 거를 하나의 방향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떤 게 강력한 거냐면 이 부분 집합 W가 이 두 개를 만족하면은 그건 이 10가지를 만족한다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정리라는 걸 좀 써먹으려는 거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W가 V라는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 맞다면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경우에 부분 공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덧셈에 대해서 스칼랍에 대해서 W라는 부분 집합이 그런 게 닫혀 있으면 그거는 부분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 거예요. 직관을 좀 쌓아 보려고 예제를 준비해 봤는데 그러니까 3차원 유클리드 공간과 부분 공간의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그 좌표 공간을 떠올려 보면 이 3차원은 R3란 유클리드 공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부분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뭐 1차원, 2차원 부분 공간을 말이죠. 그런데 그럼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그럼 어떤 2차원 평면이든 1차원 직선이든 다 부분 공간이 되는 거 아니냐? 왜 어떤 거는 부분 공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원래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만이 부분 공간이라고 했었던 거죠. 벡터 공간 V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벡터 공간 V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을 V라고 부르는 상황인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점을 지나지 않으면 그런 부분 집합은 부분 공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령 이 3차원 공간을 에서 이 일부 평면은 그거의 부분 집합이 맞죠? 네, 벡터의 일부만 들어있잖아요.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의 벡터는 전혀 이 평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전체적인 것 중에 일부가 맞는데 부분 집합인데 만약에 이게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고 해봐요. 지금 제가 원점을 지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려놓은 건데 만약에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부분 공간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임의의 스칼라 C라는 게 0이라면 0도 임의의 스칼라 중에 하나잖아요. 임의의 스칼라는 다 말 그대로 모든 스칼라를 말하는 건데 그 중에 C가 0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0만큼의 스칼라벨을 U라는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해준다는 거고 그럼 그 결과는 0벡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럼 0벡터는 다시 W에 속해야 되는데 만약에 0벡터 지금 원점을 포함하지 않으면 부분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원점을 지나는 평면만이 이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대해서는 부분 공간이겠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즉 3차원 공간,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인 평면 공간의 동시에 부분 공간인 거는
당연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직관적인 설명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가 저번 영상에 스터디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1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왜 1차원인 걸까요? 그렇죠. 기저가 한 개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저 한 방향만 가리키는 것만 있어도 그거를 스칼라로 해주면 어떠한 의미의 벡터를 가리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저희는 이런 직관적인 이해를 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이 10가지 공리를 만족시키면은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물리계에서 사용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뿐만 아니라 실함수 집합 같은 것들도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덧셈과 스칼라 배에 대한 공리가 있더라. 우리가 어차피 이걸 다 기억하고 살 이유는 없기 때문에 10가지 공리가 뭐 몇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 덧셈이라는 연산과 스칼라 배라는 연산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그게 거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더라. 덧셈에 대해서 스칼라에 대해서 특히 덧셈에 대해서는 항동은 여건이 꼭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게 뭐 0인 벡터나 마이너스 붙인 의미의 벡터 u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 분배 법칙까지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이번 영상을 뭐 다시 참고하실 필요 없이 뭐 이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하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네, 좀 영상의 설명이 길었는데 이번 영상을 이렇게 찍고 나면 다음 영상의 차례가 뭐 해로련이 될지 선형대 수학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형대 수학 3편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 공간이 뭔지를 설명드림으로써 일단 일단락을 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